예, 2차 인식을 그러니까 접근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뭐 삶은 연속되는 거니까 어째 벌써 났었나? 연속되는 삶은 어쨌든 명색과 식으로부터 출발해야 되죠. 명색과 식이 누적된 삶으로, 그러니까 삶의 누적된 결과로서의 지금 나다 이거죠. 그리고 이것이 지금 삶을 위해서 배분되었다라고 하면 안입이 설신의 육내입처, 그리고 색성현 미촉법 육외입처가 되죠. 그리고 내입처가 외입처를 위자납디라는 단어가 나타나죠. 분별에 알다. 이거 인식이죠. 여기에 욕탐이라는 것이 제3자로 참여를 하죠. 하여간 인식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인식의 주관이 객관을 인식할 때 제3자가 함께 한다. 그래서 인식은 3자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너를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외입처에 대한 알므로 식이라는 것이 이제 생겨나죠. 그리고 자기 활동성을 갖는다 해서 마음이죠. 그러면 요 세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것이다. 뭐 한순간 이전, 한 찰나 이런 개념 아니죠.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삼사화합촉 이렇게 말하죠. 삼사화합촉하면 여기서 즐거운 느낌이나 괴로운 느낌이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이런 세 가지 형태의 느낌 중에 어떤 느낌을 경험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우리가 1차 인식이라고 말하는 뭐 인식작용이에요. 그래서 인식의 결과로 식이 새끼쳐졌다. 새끼쳐진 식하고 수하고 두 가지 결과를 만들어냈죠. 글씨 쓰다 보니까 너무 많은 면적을 차지해버렸네. 이랬을 때 이제 삶은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되나요? 1차 인식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느냐? 식이라는 마음을 만들고 수라고 하는 걸로 대상을 경험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했지만 짠디버부님 보고 아는 것만이 인식이다가 아니죠. 짠디버부님을 보고 짠디버부님이라고 알았다라는 외입처의 알미면서 활동성을 가지는 식이 만들어졌나 하면 짠디버부님을 보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즐거운 느낌이 경험되었다. 여기까지가 같이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것이 인식작용이에요. 그냥 짠디버부님인 줄 알았다라는 걸로 인식작용이 끝나는 거 아니라고요. 그죠? 짠디버부님 때문에 즐거운 느낌을 경험했다. 요 두 가지. 요런 상태에서 이제 새끼젖인식의 활동성이라는 것 때문에 이 마음이 어떤 일을 합니까? 라는 걸로 넘어가는 거죠. 이럴 때에 지난주 보았지만 식은
인식작용을 한다. 분별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두 가지로 나왔죠. 외입처를 분별해서 아는 1차 인식의 식. 요 내입처에 들어있는 식이죠. 그런가 하면 이 느낌을 분별해 아는 것으로의 새끼 젖은 식의 역할 나오죠. 이때 여기에 상이 간섭한다. 분명히 인식작용에는 욕탐이라는 제3자가 끼어서 3자 간 인식을 했다. 2차 인식에서도 동일하게 새끼 젖은 식이 주관이 되어가지고 수를 대상으로 감각 객관으로 삼아서 인식을 하는데 상이라고 하는 것이 간섭한다, 참여한다 해서 3자 간의 인식이 이루어진다. 이러면 여기서도 어떤 결과가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되죠. 이때 오늘은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대충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림만 한번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상이라고 하는 이것도 사실은 삶의 과정을 우리 저기 색수상행식 5온 아시죠? 삶의 과정을 통해서 식처럼 지나온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덩어리라고요. 그 덩어리를 구성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아니면 뭐 그냥 개념적으로 상은 어떤 게 있을까? 라고 볼 때 중생에게는 상도 병들어 있다. 이런 부분을 보죠. 그래서 상이 병들어 있다. 그런가 하면 치유되기도 한다. 그렇게 나오죠. 병들었다라고 하면 어떤 형태로 병이 들까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존재라는 측면에서 상, 락, 아라고 하는 상락아라고 하는 병이 들었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치유된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뭐죠? 무상, 고, 무아. 이게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아라고 말하는 삼법인이죠.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세상의 삶에 적용되는 이치구, 원리구 그런 거죠. 그리고 이렇게 무상고, 무아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이런 원리에 적용되는 상태에서는 어떤 현상을 보여줘요? 부정이라고 하는 청정하지 못하다. 어떤 형태로든 오염되어 있다. 이런 무상고 무아기 때문에 부정한 오염되어 있는 상태를 현실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치유된 상태의 무상고 무아가 병이 들었다라고 할 때는 무상은 상으로, 고는 락으로, 무아는 아로 이렇게 병든 거죠. 그래서 원래는 무상고 무아요. 거기에 아뜨만이라고 할 게 없어. 항상 하는 것도 없어. 요렇게 바르게 아는 경향성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러지를 못한 거죠. 어떤 형태로든 아뜨만이요. 신의 분신으로의 고정된 본질인 내가 있어. 이거는 항상 하는 거고 만족스러운 것이요. 뭐 이렇게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거를 병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요렇게 상나가로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문제를 가져와요. 원래는 무상고 무하기 때문에 오염되는 거, 요런 부정인 거를 사람들은 상락아라고 하는 오해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게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거요.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오염되지 않았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이 오염되지 않았다, 청정하다라고 아는 그게 레벨이 좀 있죠. 그 레벨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 이제 욕계 중생 수준으로 잘못하는 뭐 이러면 욕상, 예. 욕계 중생의 경향성, 색상, 무색상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옛날 공부할 때는 그냥 무상고 무와 부정을 이어서 썼었고 상락아정을 이어서 썼었죠. 근데 약간 이제 경전을 좀 보다 보니까 이렇게 존재 자체로 무상고 무하여 그거를 상락아라고 오해하고 있어. 그래서 무상고 무하인 것은 부정한 것이요, 오염되는 것이요. 상락아라고 오해된 상태는 그 존재를 깨끗하다라고, 오염되지 않은 거라고 또한 오해하고 있어.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오해하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이런 존재, 중생이라는, 상이 병들었기 때문에 중생이라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할 때 이 존재, 그러니까 중생의 상태가 어떤 레벨을 보여주느냐라고 할 때 바로 여기서 욕계 중생 수준의 상, 색계 중생 수준의 상, 무색계 중생 수준의 상, 이런 식으로 이제 상이 분류가 되죠. 오늘은 약간 우리가 시간 관계상 2차 인식이라는 요 자리를 그냥 결과만 좀 제시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요 상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라고 하면 경전은 분명히 무상의 상, 고의 상, 무아의 상, 부정의 상 이렇게 말해주고 상락아의 상, 또 정의 상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욕상, 색상, 무색상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참 우리 불교가 좀 바뀌어야 할 것이 많아요. 그간 오랜 세월을 두고 이제 최근에도 그렇죠. 최근에도 세계적으로 초기 불교의 권위자라고 말하는 학자들, 외국 사람들 주로 있죠. 이런 분들도 오랜 전통에 의한 그 오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현재 학자들은 식과 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식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 식이 뭐냐 하면 대상을 분별해서 안 거예요. 완전히 인식한 거예요. 짠디버부님이요? 이렇게 하는 거고, 짠디버부님이라고 아는 가운데에 짠디버부님 때문에 행복한 느낌을 경험했다. 이 식과 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잖아. 삶의 과정에서 완전히 내가 보고 알았고 그래서 내가 행복한 느낌을 경험했어 라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해피스님 개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위자나띠라고 하는 식이 뭐 하는 거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본 거잖아요. 왜 식이라고 부릅니까? 위자나띠. 분별해서 안다, 분별해서 안다라고 해서 식이라고 한다라고 부처님 정의해 주는 거거든. 근데 현재까지 학자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말하냐 하면, 식은 아직까지 내 앞에 있는 게 짠디버부님이라고 아는 게 아니래요. 그냥 내 앞에 무언가 있다. 내 앞에 무언가 있다라고 알아채는 것이다. 요렇게 식을 설명해요. 위자나띠라는 개념하고는 전혀 안 어울리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그러면 내 앞에 있는 것이 내가 무언가 있다라고 알아챈 요것이 짠디버부님이다라고 아는, 요거 인식하는 거죠. 요렇게 인식하는 걸 어디 가서 하느냐?
상에 가서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뭐 그래가지고 이제 상을 보통 뭐 인식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는 지각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하여간 어떤 형태로든 짠디고부님이라고 안다라는 개념으로 상을 말하고 있다고요. 근데요, 우리가 경전이 정의하는 그대로 왜 식이라고 합니까? 여기서도 위자나띠 분별해서 한다, 사전적으로 인식한다라고 해서 식이다라고. 식이 뭐냐 하면 그냥 단순히 무언가 있다라고 알아채는 요 개념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삐띠부부님 이렇게 아는 거란 얘기야. 경전이 이걸 말해준다고요. 여기서도 그렇고 새끼 젖은 식도 분명히 즐거운 느낌이라고, 괴로운 느낌이라고, 불고불락의 느낌이라고 내가 경험한 그 느낌이 무언지 분별해서 아는 것이다, 인식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해주고 있거든. 우리가 세상 사람이 뭐라 하든 어쨌든 공부의 기준을 경전에 두었으니까 경전대로만 풀면 되죠. 경전대로 풀을 때의 상은 더 이상 인식이 아닌 거예요. 상은 인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상은 무엇일까? 라는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우리는 이 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삶의 과정에서 축적된 경향성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 이것이 경향성이 되어야 하느냐? 삶의 과정에서 축적된 라는 부분은 뭐 공부가 조금 더 나가가지고 이 상이 어떻게 생겨난 상일까? 구살로 부분이 우리 이거 잘 아는 거죠? 조금 더 진행돼가지고 병든 상 때문에 탐진치가 생겨나가지고 가래가 만들어지면 가래라고 하는 오염된 마음이 원인이 돼서 오염된 행위를 하면 그 오염된 행위가 상을 잠재하고 식을 머물게 한다. 뭐 이런 부분 구체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오염된 행위 때문에 잠재해서 쌓여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기억 얘기를 하면서 뭐 전생의 기억도 그렇고 이게 어쨌든 다 머문식이라고 하는 형태로 삶의 과정이 그 한순간의 삶의 결과로 생겨난 그 식이 쌓여 있는 게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전생도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삶의 과정의 결과로 잠재되어 있는 것이 상이기 때문에 이 상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안 그러겠어요? 식이 기억하는 거라 그러면 상이라는 것은 잠재해가지고는 이런 행위를 했던 행위한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잠재해 있으니까 요게 참여할 때는 지난 세월 동안에 내가 요런 행위를 통해서 요런 경향성을 만들어 가지고는 지금의 인식작용에 참여하는 거예요. 요런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뭐 상은 이렇게 경향성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상이 수를 분별해야 하는 인식작용에 참여를 해요. 근데 병들어 있기도 하고 치유될 수도 있어요. 치유되었다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병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이 다 해소됐다 이런 거고, 뭐 그냥 말하자면 그 요즘 한국 사회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힐링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힐링 중에 완성된 힐링, 그 힐링의 완성 자리가 어디냐 하면 바로 상의 병들물 치유하는 거예요. 힐링 치유잖아. 그냥 표면적으로 아이고 속상해 하는 거를 치유하는 것도 힐링이지만 내면에서 상이 병들어 있는 거를 치유하는 이거 힐링의 완성이에요. 불교 수행의 마지막 자리가 여기로 오죠.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 경향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참여하는 반영되는 걸까?
여기에서는 일단 이런 부분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선생님 그 네, 상이요. 네, 삶의 과정에서 축적된 경향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아까 그 식이 네, 이 수까지를 포함한 개념인데 이 상일 아니야, 지금은 예, 지금은 지금은 적절한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요 얘기는 조금 더 나간 다음에 그 질문을 하기로 합시다. 수행에서 그게 무슨 큰 차이가 있을까? 그러니까 네. 그 주제는 네. 조금 더 나간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요 유배 입자가 욕탐 때문에 왜곡된 걸 니미따라고 하잖아요. 니미따라 하거든요. 상.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서로 상자를 쓰는 상이지 니미따. 요 니미따도 색상 내지 법상 딱 그 6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욕탐이 어떤 질로 참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니미따가 질적인 차이를 보여주는데 이게 왜곡된 것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요 욕계 중생 수준으로 왜곡된 상태를 무색계 중생 수준의 왜곡 상황으로 끌어올리자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곡된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높은 향상일까? 상이 이제 조금 뒤에 가면 요 상이 어떤 상들이 단계적으로 있느냐? 그 다음에 바로 요런 개념으로 어떤 상을 작용해 가지고 요렇게 상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끌어올리느냐? 그러면 이게 나중에 다 이렇게 연결되어 가거든요. 상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주면 니미따가 어떻게 개선이 될까라고 해서 이 상과 니미따라는 상과 요 두 가지가 연결된 상태에서 중생의 현실을 알려주는 요런 상의 종류도 나오고 그런가 하면 수행을 위해서 어떤 상을 닦아야 하느냐 그럼으로써 어떤 니미따로 향상해 가느냐 이런 부분이 연결된 개념으로 나와요. 요거는 조금 지난 다음에 합시다. 자, 어쨌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상과 관련해서 좀 보고 가야 할 거는 이런 부분이에요. 식이라고 하는 게 원어가 윈야나예요. 그리고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위자나띠거든. 상은 산야예요. 그리고 하는 일 이렇게 이제 간섭하는 거죠. 산자나띠라는 단어를 써요. 요 냐로 두 개를 연결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위라는 말이 여기 위자나띠 분별하다 요걸로 이제 식의 성질을 알려주는 거죠. 거기에 상이라는 것은 요 N 하나는 뭐 여기도 마찬가지고 발음 때문에 붙어 있는 요런 이제 조어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사라고 하는 말은 이게 뭐 사하라는 말의 준말로 봐야 한다 그러네. 이게 위드야. 함께 하는 거야. 함께. 식이 윈야나여서 자나띠 아는 일을 하는데 분별해서 한다 라고 해서 인식이거든요. 산야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윈야나와 같은 그 냐의 위드의 개념을 붙여가지고 산야 이렇게 본다면 자나띠로는 똑같아. 알다. 그런데 뭐 N 하나 뭐 조어적으로 이제 생략하고
알긴 하는데 어떻게 아는 거냐라고 하면 함께한다. 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죠. 안이비설신의 6내입처가 색성향 미적법 6외입처를 분별해 하는데, 인식하는데 내가 너를 보고 알지 뭐 요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욕탐이라는 이름의 제3자가 딱 끼어들어가지고 나도 있어. 너 혼자 보지 말고 나도 같이 봐. 이렇게 보잖아. 사실은 우리가 색성향 미처법을 보지 못하죠. 무엇을 봐요? 색상 내지 법상이라는 니미타를 보잖아. 그 이유가 뭐예요? 욕탐이 나도 있어 라고 참여해가지고 욕탐이라는 게 어떤 강도로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외입처를 얼마만큼 왜곡되게 보느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우리가 지난번 번역하면서 부대하다라는 번역을 썼죠. 기본적인 게 있고 거기에 더해지는 거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 여기는 이제 이건 뭐 욕탐 이렇게 또는 무명의 요소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는 상이라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자 위자나띠 인식을 하는데 분별해서 아는데 요 일을 누가 한다고? 식이 윈야나가 하는 거요. 윈야나 자체가 분별해 아는 고놈이요. 인식작용의 주체요. 근데 윈야나 너 혼자 하려고 들지 마. 나도 있어. 삶의 과정에서 축적된 경향성이라고 하는 게 나도 있다 하고는 위자라띠를 같이 하자라고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낮고 불고불락이라는 이 세 가지 느낌에 대한 경험. 내가 짠디버부님 보고 즐거운 느낌을 경험했다. 그러니까 즐거운 느낌이 지금 경험돼서 내 안에 있잖아. 요거를 식이 내 안에 있는 내가 지금 경험한 게 어떤 느낌이지? 라고 그거 분별해 안다라는 게 2차 인식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 때 너 혼자 보려고? 웃기지 마. 나도 있어. 라고 함께 아는 일을 하는 곳으로의 상이 참여한다 이거요. 맞아요. 타당한 얘기죠. 그래서 일단 인식이다라고 하는 거는 1차 인식에서도 3자가 있고 2차 인식에서도 상이 끼어들어서 3자가 한다 이거야. 요게 이건 부처님의 설명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식은 단순히 알아채미고 상이 인식하는 거다. 이렇게 오늘 해석해 버리면 부처님 생각하고는 천길만길 떨어진 거죠. 천길, 만길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럴까요? 어쨌든 좋아. 사실은 이런 데부터 시작하니까 좀 전에 이제 광옥부부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의 본질적인 영역, 표면의 삶을 지배하는 내면의 이야기를 어떻게 제어해가지고 표면의 삶을 완성상태로 만들까?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이 상이 어떻게 병들어 있을까? 이 병든 상을 어떻게 힐링해가지고 치유할까? 이걸로 수행의 마지막 자리가 설명되고 그게 사마타 위파사나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상이라는 것 자체를 인식하는 거라고. 여기서 비로소 짠디버부님인 줄 안다고. 이렇게 삶이 설명되면 수행이라는 개념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응? 그러니까 보통 수행처 가면은 이제 처음 수행하러 온 사람한테 윗바사나를 가르치잖아. 전체적으로 어긋나죠. 자, 어쨌든 이제 이런 개념으로 그 상은 경향성으로 2차 인식에 함께 아는 자로 참여하는 것이다. 요 개념을 보자고요. 그리고 나면 조금만 하고 마무리를 합시다. 오늘은 함께 한다라는 요 말의 의미가 뭘까? 첫째로 일단 중생의 이야기니까 병든 상태를 봐야겠죠.
병든 상태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상락아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오해하는 거죠. 본질이요, 원래 있는 거요, 신의 분신이요, 이런 상태에서 그거 지속되는 거요, 유지되는 거요, 항상 하는 거요, 요 얘기잖아. 요런 오해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불만이 없죠. 첫 번째로 이렇게 본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짠디버부님을 보고 짠디버부님이라고 알면서 그 아는 가운데에 그래서 행복한 느낌을, 즐거운 느낌을 경험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요, 2차 인식은 바로 지금 경험한, 그지? 지금 경험한 즐거운 느낌, 내가 경험한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 요거를 분별하자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시기 자기 혼자 분별을 하면, 아, 짠디버부님을 보았더니 즐거운 느낌을 경험했다. 지금 내 안에 경험되어 있는 이 느낌이 즐거움이다. 이렇게 딱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그걸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고 상이라는 놈이 나도 하고는 같이 본다고. 근데 같이 인식하자라고 하면서 병든 상태로 붙잡는다고. 근데 그 병든 상태가 뭐냐 하면 첫째로 상락아잖아. 이 지금 경험한 즐거운 느낌, 요것도 본질이요? 이렇게 보는 거겠지. 변치 않는 거요? 이렇게 보는 거. 그러니까 아라고 보는 거죠. 본질이요? 이렇게 보는 거겠지. 그러고는 그걸 어떻게 말해요? 내가 지금 경험한 요 즐거운 느낌이 상한 거요? 요렇게 작용하는 거죠. 상한 거요? 라고 하면 이게 뭐예요? 요 즐거운 느낌이 지속하는 거요? 계속되는 거요? 유지되는 거요? 요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죠? 기본적으로 그거예요. 그리고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걸 무명이라고 불러요. 무명이라는 게 어떻게 정의 되냐 하면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르는 거잖아.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른다라는 것이 우리가 삼법인을 통해서 삼법인의 의미를 꿰어보면, 우리 다른 교재의 그림으로도 그려져 있지만 바로 이렇게 무상고무가라고 하는 원리 이치를 모르는 상락아의 왜곡된 상황, 이게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르는 거와 일치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즐거운 느낌을 항상 하는 것이다, 지속되는 것이다, 변치 않는 것이다 라고 잘못 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제 무명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이 무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모르는 거? 아니야. 여기서는 락이라는 느낌을 놓고 어떻게 말하는 거냐 하면 지속되는 즐거운 느낌. 어차피 요거는 지금 경험한 요 느낌을 분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느낌이 분별되는데 상이 병든 거로 간섭하기 때문에 왜곡해서 한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냥 몰라 이 얘기가 아니고 잘못 알아가지고 이 느낌은 원래는 이게 무상한 느낌인데 이거를 지속되는 즐거운 느낌이라고 잘못 아는 거. 그래서 이 자체가 알미예요. 그치? 분별의 안 결과니까 알미야 이게. 자, 그래서 이제 무명이라고 하는 지속되는 즐거운 느낌이 알려져요. 근데요, 문제는 상대라는 건 그렇지 뭐.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만약에 행복하다라는 어떤 상황이 있어요. 이 즐겁다라는 상황이 있는데 이게 정말로 지속되는 거라면 붙잡아야 되잖아요. 부처님이 지속되는 즐거운 느낌을 어쨌든 붙잡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진 않거든. 사는 이야기는 그렇게 전개가 돼요. 즐거운 느낌을 지속되는 즐거운 느낌이다라고 잘못 알다 보니까
와, 이렇게 지속된 즐거운 느낌이 지속된다면 나 이거 잡아야겠어. 탐. 잡아야겠다라고 잘못 아는 상태가 뒤따르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하면 지속되는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잡아야 하니까 붙잡아야 하는 즐거운 느낌이라고 잘못 아는 거예요. 탐이라는 게. 그리고 근데 이게 뭐 똑같은 경우가 만약에 누군가를 보고는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괴로운 느낌을 경험했어 라고 하면 괴로운 느낌도 똑같이 상이작용해가지고 지속되는 괴로운 느낌 이렇게 알려지죠. 그리고 지속되는 괴로운 느낌은 이거는 난 싫어 하고 배척하게 되겠죠. 그 배척하는 것을 진이라고 부른다고요. 여기서 이건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붙잡는다, 배척한다 이 자체가 불교 안에서 본질적으로 거부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열반을 실현하자, 고멸을 실현하자라는 이건 뭐냐 하면요. 고멸의 상태를 지속시키자. 행복의 상태를 지속시키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교가 무조건 다 붙잡지 마. 이거 아니라.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도 어떻게 시작하나요? 그럼요. 호흡 수행도 호흡이라는 그거 하나를 붙잡는 것부터 시작하잖아. 고멸로 향하는 거, 좋은 거는 붙잡는 게 맞아. 그런데 여기서 탐이라고 해가지고 나쁜 뜻으로 쓰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은 무상한 건데, 그죠? 사실은 무상한 건데 이거를 상하다고 오해해가지고 이 느낌이 변할 건데 변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았기 때문에, 잘못 알은 그 위에서 붙잡았기 때문에 붙잡으려면 제대로 붙잡지 잘못 알고 붙잡냐? 라고 해서 탐이 괴로움을 만드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개념으로 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고멸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괴로움이 싫어! 라고 우리는 괴로움을 떠나자! 라고 말하는 게 불교잖아요. 고멸이 밀쳐내는 거잖아. 괴로움을 밀쳐내는 거. 이거 고멸이잖아. 근데 밀쳐내는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것이 원래는 무상한 거예요. 이러이러한 조건 때문에 조금 불만족스러워. 조건이 달라지면 그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상이라고 잘못 알아서 지속되는 괴로운 느낌이라고 왜곡된 알을 만들어 가지고는 사실 아닌 상태에서 밀어내니까 그거 괴로움을 만든다. 이래가지고 나쁜 거 해가지고 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시간이 되라서 이제 이건 요약만 합니다. 요거 결론으로 말하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상이 병들어 있다라고 하면 요거를 번뇌라고 불러요. 한자로는 셀루자 루라고 쓰거든요. 요게요. 상락아 또는 정까지 이렇게 나가는 것은 무명루라고 불러요. 욕상, 욕계 중생 수준으로 병든 상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욕계 수준의 번뇌다 해서 용루라고 해요. 그리고 색계, 무색계라는 건 이건 우리가 알죠? 소유의 삶, 존재의 삶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색상, 무색상은 묶어가지고 존재의 번뇌다라고 해서 유루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용루, 유루, 무명루 세 가지 번뇌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상이 병들어 있는 것은 번뇌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렇게 왜곡된 알무로의 무명이 있잖아요. 요 무명하고 번뇌하고를 더해줘요. 요 두 개를 더해가지고 뭐라고 부르냐 하면 치라고 불러요. 그래서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여러분 탐진치 삼독이라고 잘 아시죠? 어쨌든 불교 안에서 괴로움을 만드는 모든 것의 근원은 탐진치라고. 그 탐진치가 뭐냐 하면 바로 2차 인식에서 상이 병든 채로 간섭하는 것 때문에 2차 인식의 결과로 생겨나는 탐진 무명, 그리고 2차 인식의 조건으로 참여하는 번뇌. 그러니까 2차 인식의 조건 결과 요영력을 합해가지고 어쨌든 잘못된 상황, 그거를 탐진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탐진치 상태로 사는 삶을 뭐라고 부르나요? 유위라고 부르죠. 요거를 치유되었다라고 하면 무상고 무아부정 요런 상은 번뇌가 아니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 경에서는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중국에서는 무루라는 말을 쓰죠. 무루, 유루법, 무루법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치유된 상이 표현하자면 무루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치유된 상태로 참여를 하면 결과가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일어난다. 그리고 탐과 진은 무탐, 무진으로 생기겠죠. 그래서 무루하고 명하고를 더해가지고 무치, 이렇게 말하면 무탐, 무진, 무치가 되죠. 이러한 삶을 부르는 말이 무위 이렇게 나오죠. 대략 나의 내면에서 새끼 젖은 식이 수를 상의 간섭 가운데 분별하는 2차 인식을 통해서 요런 조건관계, 요런 결과 해가지고 탐진치라는 것이 정의가 되죠. 오늘 앞에 시간을 좀 뭐 재밌는 이야기들로 좀 많이 써가지고 이 이야기를 좀 다 하지는 못했는데 오늘 드린 교재 중에 보면 오늘 드린 교재 맨 앞에 2차 인식 영역 상세도라고 해서 심행, 찌따 상카라, 그러니까 진짜 마음이 생겨나는 형성 과정이죠. 그거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뭐 찌따 이야기까지를 가려면 조금 시간이 머니까 그 결론 다음 주 이어가기로 하고, 요 그림에서 보면 여기서 이제 주목하실 부분이 찌따가 형성되는 과정이 조건의 측면이, 그러니까 조건의 영역이 있고 결과의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 조건이 무상고 무아 부정 이쪽은 완전한 상태, 치유된 상태죠. 근데 그 위에 병들었다라는 것은 불완전한 상태예요. 결과도 어떻게 되나요? 명에서 무탐 무진 이렇게 되면 무위적인 삶이 되는 요 자리도 결과 측면에서의 완전한 영역이죠. 그런가 하면 무명 위에 탐진 유위적인 삶은 결과 측면에서 불완전,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렸거든요. 뭐 요 그림 좀 참고하고 오늘 그냥 이 2차 인식의 원인 결과, 조건 결과 부분만 설명을 드린 거로 하고요. 다음 주에 이어지는 이야기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금방 네. 상락아를 할 때 상은 저렇게 생각을 그러면 락이라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락을. 예, 이쪽에 락, 상락아의 락. 여기서 락은 항상 하기 때문에 불만족이 없다라는 거지, 이 락이 여기에 작용한다라고 보실 건 아니죠. 무상하기 때문에 불만족스럽다라는 걸로 무상의 결과로 도를 말하고 상의 결과로 락을 말하는, 그러니까 존재의 특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하다라고 보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 만족하다 이 부분을 연결해 가지고 그 인식의 결과를 설명할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